자존심도 없는지 내게 돌아와 쳇바퀴 돌듯이 절대 안 볼 거라 하면서 다시 또 이러고 있어. Oh no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내 말도 속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넌 대체 어떤 약이길래 끊을 수가 없어. 나도 몰래 자꾸 너를 그리워하고 결국엔 또 찾고 나쁜 여자인 줄 알면서 난 또 널 품에 안고 사랑을 해. 보다만 난 뻔히 다가올래. 이래 아픔을 다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질 못해. 결정을 못 내려. 젠장 나 왜 이러니 왜 이 여자 옆에 누워있니. 도대체 몇 번째 이 짓을 더 해봐야 내가 정신을 차리려는지. 누가 좀 나 어디에다 묶어줘 어서 제발. She's a bad girl I know but here I go again oh no.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자꾸 돌아가. 너의 말도 속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얻을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근데 바뀐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한 속에도 저 바닷속
수업중에 죄송한 줄 알고. 안 나와요? 바쁘다니까. 시작.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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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요렇게 표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 한 400여 명 가까운 원장님들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접속하는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 1등 수학 브랜드 미래인 수학의 마스터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입, 대입,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상담하시고 학습 관리를 이어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네. 잠시만요. 5 월은 참 표현하기에 좀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원장님들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어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떡볶이도 볶고 내 속도 볶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들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이 확인들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간은 스승의 날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팀은 Recording in progress. 예, 어떤 것들을 좀 나눠 드리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교육을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야말로 급변하는 교육 과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장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 교육 진행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제가 교환을 공유해서 화면 공유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참고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원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교육이 종료가 되고 나면 참석 인증에 대한 것이 완료. 그러니까 원장님 교실명, 원장님 성함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보시는 교육 자료에 대해서 공유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의 또 표현으로 커피 한 잔씩 드실 수 있게끔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내 참석자 명칭을 교실명, 그다음에 원장님 성함 요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최상위 교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성함까지 좀 함께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입 결과 데이터로 보는 초중등 상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고등학교 입학 결과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로 볼 거고요. 대학 입학 분석 결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더라. 현재 상위권 대학들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다더라."라고 하겠지만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제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원장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 바뀌는 점 혹은 내신이 산출되는 부분에 바뀌는 점들, 뭐 내신 5등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꼭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머님들께 소통하시고 실질적인 아이들이랑 수업하시는데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내용을 준비한 거니깐요. 함께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 22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22년도에 발표됐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 연도 이름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24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서가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요. 지금 매년 초등 3, 4, 중1, 고1 해서 매년 27년도까지 전체적인 학년의 교과서가 바뀌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또 따라오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이 있습니다. 2028 대입 개편 안에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다르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평가한다는 방향에서 통합 수능
이라는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들어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내신 5등급제로 하면서 좀 내신 관리가 좀 수월해지는 점들에 대한 것들이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 따라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것들에 있어서 이 고교학점제, 통합수능, 내신 5등급제를 처음 적용받게 되는 것이 올해 기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밑에 아이들은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런 변화하는 내용을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거, 혹은 고등학교 지원 전형 결과치에 대한 것들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먼저 2028 대입 개편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이게 이미 텍스트로 이런 자료들을 이미 많이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텍스트가 중요하다기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에 대한 내용 23년 10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먼저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 것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데, 먼저 왼편에 있는 것이 각 과목별, 각 영역에 대해서 기존 체제입니다. 기존 체제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개편 후 내용이에요. 기존 같은 경우 국어 과목 볼까요? 뭐가 있었냐면요. 공통 과목으로 해서 독서, 문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화작, 언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통 과목 보고 선택 과목 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 과목은 똑같겠지만 화작 선택한 아이들의 시험지와 언매 선택한 아이들의 시험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문과 계열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하고, 조금 더 난이도 있다라고 하는 언매 쪽을 이과 아이들이 많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졌었는데요.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에도 마찬가지 공통 과목이 있었어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택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확통이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운 거 문과 아이들이 선택을 했었고, 미적, 기하가 조금 난이도 있으면서 이과 아이들이 선택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어땠나요? 영어 공통, 한국사 공통 있었어요. 선택 과목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애초에 공통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사탐, 과탐의 경우에는 전체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들이 각자 다른 시험지로 시험에 응시하게끔 되어 있던 게 기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있었고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 과목을 무엇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과형이냐 이과형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고 많이 교육을 했어요? 미적, 기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똑같이 확통, 미적, 기하 다 만점 받았어요. 다 100점 받았어요. 원점수 기준으로 100점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똑같은 난이도에 대해서 시험을 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100점이지만 이 아이들의 난이도라든지 공부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한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어떤 표준 변환 점수 체계를 거치고 나면, 확통 100점이었지만 미적 기하가 10점 이상 더 많이 점수가 가산점이 붙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문이과 유불리가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은 특히나 내가 굳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나는 문과형인데 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과 수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 선택 과목들에 있어서 문이과 유불리가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이과 선호 현상이 있었던 거고 지금 바뀌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국어 볼게요. 자, 독서 있나요? 기존의 독서 개편되고 독서 있습니다. 문학 있어요. 화법도 있고요. 작문도 있습니다. 언어도 있네요. 매체를 제외하고 기존에 보던 것들을 공통 과목으로 해서 국어 과목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학 과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수에 해당하는 게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미적, 원, 확통, 공통으로 다, 확통까지 해가지고 공통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대수가 기존의 수원이랑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미적분이 기존의 수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통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미적 기하가 빠진 형태에서의 대수, 미적원, 확통으로의 공통 과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한국사, 공통 그대로 이전에 했던 거 형태 그대로 보는 거고요. 사탐, 과탐의 경우는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닌 2028 대입 개편 핵심 키워드는 통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전처럼 선택 과목이 없이 통합 과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문익 이전에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으로 보게 되니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니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그 상대적으로 이과에 대한 뭐랄까 가산점 이런 것들이 없으니 그럼 이제는 문과를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예측에 대해서 어떤 이런 변화점에 대해서 알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측과 맞아떨어졌는지라는 걸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과 학교가 조금 더 선호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과에 대한 유불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과형 학교라든지 혹은 뭐 내신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전에 문이과 유불리에 대한 게 있을 때에 지적됐던 점들,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기사를 발췌한 자료니까요.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고 또 이런 자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 2028 대입 제도 개편에 바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축이 내신이 바뀝니다. 앞에 보신 것은 수능이 바뀐 거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내신을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는 걸 보니깐요. 지금 기존에는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 몇 등급제요? 5등급제로 바뀝니다. 이전에는요. 1등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됐어요? 몇 퍼센트? 4%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2등급 7%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3등급 12% 이렇게 쭉쭉쭉쭉 등급별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몇 퍼센트가 되면 1등급 안에 들어오나요? 무려 10%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2등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2등급 안에 우리 그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24%, 누적으로는 34% 안에만 들어오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발표되고 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전보다 내신을 받을 수 있는 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네. 1등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네.
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던 게 이전에는요. 내신 1 등급을 받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고등학교 이제 정원 수를 보면 한 학년에 100명 남짓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1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체제에서 바뀐다고 하면 이제 5 등급 체제로 바뀐다 그러면 조금 더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 것이고 예전에는 내신 등급 자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상위권 아이들 1 등급 받기가 어렵다 보니 굳이 특목 자사고를 가서 경쟁도 치열하게 했는데 내가 그 안에서 3-4 등급을 받느니 내신을 상대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일반고에 가서 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특목고보다는 일반 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내신이 5 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러면 이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준비가 됐다. 거기에 더해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뭐 학생부 관리라든지 어떤 그 교과목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될 것 같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특목 자사고에 대한 어떤 선호도. 기본적으로 또 특목 자사고는 아이들끼리도 면학 분위기라는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은 일반고가 아닌 특목 자사고에 대한 인기,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당초 예측이 됐던 어떤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들이에요? 통합 수능에 대해서 문이과 유불리가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 문과형 학교에도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내신 5 등급제에 따라서 높은 등급을 1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 그리고 여러 가지 고교 학점제나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는데 그러한 예상했던 점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 양상을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한 내용이고 그 데이터들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교 선택에 대한 지형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사고부터 먼저 볼게요. 자사고 특목 자사고 내용들을 쭉 볼 건데 먼저 자사고부터 보면 자사고의 경우에는 인문 계열도 있고 이과 계열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보다 문과형 인문 계열 성격이 조금 더 짙은 학교다라고 볼 수 있고 전국에는 10 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 보니까요. 당초 예상은 어땠어요? 인문 올라가, 특목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전국 단위 자사고 기준으로 보니까요. 1.8%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조금 오히려 감소했네. 인문 계열이고 특목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감소했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역 단위에 있어서 서울, 경인, 지방권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서울권 마찬가지 4.1% 감소, 경인권 13.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권은 0.1%로 변동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 자사고 줄었고요. 서울, 경인, 지방 각각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합산해 보니 자사고의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3.5% 감소했구나. 어? 당초 예상과는 다르네? 라는 걸 자사고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고는 문과, 인문 계열 성향이 짙은 아주 특성을 보이는 학교죠. 그러면 외고에 있어서
서울, 경인, 지방권 순서로 볼 건데요. 외고는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 이슈, 어떤 문과에서 이과 지원이 가능한 이런 점들에 있어서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권, 경인권, 지방권 할 것 없이 모두 어 증가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전체적으로 한 5.6% 증가가 되면서 지금 변화하는 어떤 양상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지원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고도 마찬가지 조금 더 인문 계열 성향이 좀 짙은 곳인데요. 보니까요, 국제고는 서울권은 13.3%로 크게 오른 반면에 지방권도 매우 크게 올랐죠. 25.7%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인권 같은 경우에는 15.1% 감소한 상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땐 전체 집계를 보면 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제고는 인문 계열 성향이 짙은 특목고인데 어떤 예측과는 조금은 다르게 소폭 줄어든 상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특목 다사고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리고 인문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조금은 다르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0.4%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문이과 유불리에 대한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혹은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에 따라서 특목 자사고에 지원했을 때 내가 등급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어떤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더해지면서 학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불리가 판단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결과,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대입 제도나 내신 제도의 유불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기존에 어떤 계획했던 대로 그냥 인근에 가까운 학교로 일반적으로 진학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자사고는 어떻고, 외고는 어떻고, 국제고는 어떻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고라는 걸 봤다면, 지금부터는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영재고,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과형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목 선호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하나 이게 의대 모집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결과들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영재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1.7% 증가했고요.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 서울, 경인, 지방이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0.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와 그냥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라고 이과 계열 특목고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를 조금 더 좀 지역별로, 혹은 전국 단위 어떤 학교별로 데이터를 한번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 전국에 10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 24년도와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나열된 순서는 25년도 경쟁률 높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68 대의 어떤 경쟁률을 보이면서 작년도 2위에 그쳤는데 올해는 1위에 등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현대청운고, 북일고,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지원자 수가 증가한 반면에 하나고, 민사고,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또 10% 이상 좀 감소가 되면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형태를 보이지만 학교별로 뜯어다 본다면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권 지역 자사고도 한번 볼게요. 서울권 특히나 이슈가 있고요. 마찬가지 25년도 경쟁률 기준으로 나열을 해 둔 상태인데 상위 3개 뭐 이화, 선덕, 중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랭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뭐 선덕고가 되면 8.1% 이상 증가된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증가된 학교도 있는가 하면 특히나 지금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강남권 소재하고 있는 뭐 현대고 뭐 휘문고 세화고 뭐 등등 해서 하위 5개 학교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쪽에 경쟁률 보이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마우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보시면 경쟁률이 1점대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달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휘문고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째 리스트되어 있고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지원자 수가 반토막 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별로 좀 다른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과학고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보이지만 크게 어떤 이전의 예측과는 조금은 다르게 좀 양상이 나타났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학교마다의 실정이 매우 다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경인권 마찬가지 굉장히 안 좋은 감소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권 같은 경우에도 대전에 있는 대성고는 25.6% 크게 증가한 반면에 충남 삼성고는 25.4% 하락한 것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뭐 명덕 외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45.8% 거의 반 이상이 늘어났다. 경쟁률이 치열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경쟁률이 2점대로 올라가고 있죠. 이번 양상이 보인 거고 반면에 서울 외고는 19.2%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마찬가지 앞에서 보신 것처럼 3.7%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 외고는 올라간 것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학교마다 다른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고 경인권도 마찬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미추홀고, 뭐 고양고도 68.4%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인천, 김포, 동두천고에서 증가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수원외고, 과천외고는 감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지금 늘어난 학교 중에 고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24년도는 0.91로 미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3 대로 굉장히 68.4%가 늘어난 거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학교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권 외고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집계로 본다고 하면 4.2%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산, 울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내 지역 인근에서는 어떤 변화 양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 게 이것이 곧 내 인근 지역의 교육적 니즈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이 데이터를 보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 1%대 감소 수치를 보이고는 있으나 서울국제고, 세종국제고, 대구국제고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네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청심국제고 같은 경우에 28.2% 감소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영재학교냐 국제학교냐 뭐 자사고냐 외고냐 등등에 따라서 전체적인 집계와는 또 다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영재학교의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2개 학교는 영재학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과학고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영재학교로 포함된 학교들입니다. 실제 설립된 처음 초기에 과학고로 설립이 된 거고 이들이 영재학교로 다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다 영재학교에 대한 리스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세종, 대구, 서울, 광주의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증가한 반면에 인천, 경기, 대전권의 경우에는 감소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고까지도 이제 지역별, 학교별로 리스트업 쭉 해드린 거고 전국에 20개 전국의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계를 보면 2.6%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제주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폭으로 감소한 형태들이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는 경쟁률 높은 순서대로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어떤 학교들을 경쟁률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뒷페이지까지 보시면 33개 학교에 대해서 25년도 기준 경쟁률 높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작년도 2위에 그쳤지만 올해 모집 정원이 늘게 되면 지원 인원이 늘게 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1위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뭐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위였는데 2위로 올해는 바뀌게 됐구나. 특히 명덕외고 25년도에 8번입니다.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아까 지원자 수가 늘어나는 곳을 확인하신 거고 그래서 10위 안에 드는 이런 현상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국적으로 어떠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인근 지역에서는 특히나 어떠한 교육적 니즈가 지금 발생하는 것들을 이러한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자,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특목, 자사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선택 지형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났는가라는 걸 봤는데 전체적인 집계들로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고교 선택 지형 변화가 크지는 않다. 다만 온도 차이, 지역별 온도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장표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은 고등학교 특목 자사고에 대한 고등학교 입시 결과 데이터였고 중학교로 한번 내려와 본다라고 하면 중학교는 국제중학교 하나만 보시면 돼. 복잡하지 않아요. 국제중학교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권에 하나, 서울권 2개, 부산권 하나, 진주권 하나까지 있는데 이 표에서는 선인국제중학교, 진주권을 제외하고 4개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개년의 어떤 정원과 지원 결과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 개로 볼게요. 전체 개로 한번 볼게요. 21학년도에 정원 480명입니다. 그러면 22학년도는 어떤가요? 정원 480명입니다. 23년도는 어떤가요? 정원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매년 여태까지 지금까지 25학년도까지 해서 국제중학교에서 모집하고 있는 인원수 정원은 480명으로 지금 5개년 모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21학년도 5,100명, 22년도 22학년도 5,600명, 23년 6,700명, 24년 7,400명 해서 아주 가파르게 지원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중에 대원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3.77로 나오면서 개교 이래 2009년 개교 이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전산 추첨 방식, 그러니까 1차에서는 추첨을 하고요. 2차 면접 전형이 지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입학 시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제중학교의 지원자 수가 이렇게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영어로 학습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영어로 구사하는 것들이 가능한 컨디션에 이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 아이들은 뭐 한두 해 영어로 뭐 공부해서 뭐 초등 5학년 때부터 공부해서 국제중학교를 가서 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좀 더 어린 나이, 뭐 유치, 유아까지도 내려가면서 어학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중학교 많이들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 교육 많이 시작을 하더라라는 것들, 우리가 그렇다더라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더더욱이나 확인이 가능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더라라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삼아 보실 수 있게끔 국제중학교에 대한 내용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음. 지금 보면 지금 고2 혹은 뭐 중학교, 국제중학교 입학 결과 데이터를 같이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결과 데이터들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뭐 흔히들 이야기할 때 "너 대학 가려면 내신 중요해. 너 대학 가려면 뭐 정시, 뭐 수능 등급 중요해."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게 중요한가요? 라고 되묻는다 하면 우리는 원장님 이 교육을 듣고 나신 다음부터는 수치로 혹은 어떤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보시면 2025 수시 입시 결과고요. 고등학교 내신이 얼마만큼 영향이 수시니까 수시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내신이잖아요. 그 내신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보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원장님들 이제 목소리를 하나씩 다 들을 순 없지만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괄호 1번입니다. 자, 서울대부터 요거는 같이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 볼게요. 시작. 서울대,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합격자 등록 포기 상황입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혀요. 서울대, 연대, 자연계열로 수시 합격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등록 포기했대요. 네? 등록 포기를 했다고? 연대 서울대, 연대 붙었는데 등록 포기를 했다고. 이게 어떠한 현상이냐 보니까요. 연대 같은 경우에 전체 모집 인원 1,047명 중에 1,046명이 등록 포기했습니다. 99.9%의 아이들이 등록을 포기한 상황 보실 수 있고요. 뭐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13.1%의 아이들이 수시로 붙었는데도 서울대 붙었고 연대 붙었는데도 등록을 포기했다. 그 이 아이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자, 연대 99.9%의 아이들 자연계열 수시로 합격해 놓고도 포기하고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갔겠죠. 예. '상향 지원이 가능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뭐 자연계열 뭐 13.1% 아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뭐 메디컬 계열 조금 더 높은 상향 지원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의 수시를
내신으로 합격할 정도의 어떤 내신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확보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합격이 있더라. 더 상위권에 대한 상향 지원에 대한 것들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대, 연대 단가로 2번이에요. 인문 계열은 또한 어떠냐? 연대 마찬가지 87.3%의 아이들, 서울대 3.9%의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인문 계열을 붙었음에도 포기하고 다른 데 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딜 갔어요? 더 높은 데를 갔겠죠. 그래서 내신이 좋으면, 내가 내신을 잘 받으면 다른 학교에 대한 동시 합격이라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거고, 더 상향 지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이게 뭐 자연 계열, 인문 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서울권, 뭐 의대, 지방권 의대 또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방권 의대 같은 경우 뭐 서울대 의대 서울권 의대부터 볼까요? 연대 58.7%, 고대 89.6%. 이 아이들 어디 갔냐? 고대 애들 뭐 연대 갔을 거고, 연대 아이들 서울대 갔을 거다. 메디컬 계열로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지방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입니다. 200%. 몇 번을 돌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종 합격은 1차, 2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향, 내신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상향 지원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디컬 계열 약대, 치대, 한의대에서도 마찬가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확인하신 거고요.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수능입니다. 수능. 정시 입시 결과니까 정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 수능 등급이겠죠. 수능 점수에 대한 영향력 살펴볼 건데요. 서연고 인문 계열 정시 합격자 등록 포기했다. 그래서 추가 합격이 등록을 포기했으니 추가 합격이 더 이루어진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계열 8.1%, 연대 33.3%, 고려대 29.9%의 아이들, 그래서 총 전체 인원으로 본다고 하면 535명이 추가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 계열 또한 퍼센테이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추가 합격된 내용들에서 수능 등급 마찬가지 잘 받게 되면 상향 지원에 대한 것, 중복 합격이 이루어지고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더라가 아니고요. 실제로 서울 연고대 혹은 메디컬 계열들, 뭐 지방 의대를 다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내신을 높은 등급을 다 받았을 때,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라서 여기저기 다 붙어서 내가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우위에 설 수 있고 경쟁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서연고 내신과 조금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낮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학 계열 정시, 뭐 서연고, 이공계, 뭐 과기원, 에너지문과대 정시 지원에 대한 것들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부분에 정시가 등급이 높을 때 얼마만큼 선택권이 보장되느냐 혹은 상향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표부터 해서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의학 계열 정시 지원 구도,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게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이 393명 늘어난 형태에서 우리 아이들 입시를 치르게 된 거고 그 내용을 토대로 치대에도 보면요. 모집하는 인원은 증가가 있나요, 없나요? 모집 인원이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0명이에요. 한의대 어떤가요? 모집 인원 12명 늘어났어요. 약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의대, 치대, 한대, 약대 어떻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보셨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의대 393명 모집 인원 증가했는데 실제 지원자 수는 몇 명이 늘어났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의대 393명 증원된 반면 지원한 인원은 2,421명 늘어났습니다. 치대 1명도 안 늘렸어요. 그런데 지원 234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뭐 거의 30% 뭐 의대 같은 경우에 3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네. 그러면 어 '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치대, 한의대, 약대에 대한 지원 아이들도 '내가 조금 더 상향 지원, 조금 더 상향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상향 지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메디컬 계열에서 본다고 하면 397명 밖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원자 수는 약 3,500여 명이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위권 아이들 혹은 상위권 대학들 메디컬 계열로 쏠림 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서연고 이공계 계열은 어떠냐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원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대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어 800여 명이 지원자 수가 감소한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공계보다 메디컬 계열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정시 지원은 어 티켓이 3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가나다군에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가로 3 번에 보시면 과기원, 에너지 공과대는 이 3 장의 티켓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외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 뭐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 메디컬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보실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대입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해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서울 경인권 그러니까 인서울이라는 범주에 좀 더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권 5,000명 정도, 경인권 1,000여 명 정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지방권은 약 3,500여 명이 감소하면서 보다 인서울 쪽으로 상위권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몰리고 있구나. 지방권에 대한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보시면 서울권, 경인권 늘어났잖아요, 지원자 수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작년도보다 높아졌다. 24년도 5.79 대였던 것이 25년도 6.02를 보이면서 '서울권의 경쟁률이 높아졌구나. 경인권 마찬가지의 현상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24년 경쟁률 3.68대예요. 근데 25년 경쟁률 4.19대입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진 건가? 왜 지원자 수가 줄었다 했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높아졌느냐? 아니요. 경쟁률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애초에 모집 인원 자체를 7,783명을 줄였습니다. 7,783명을 줄인 상태에서 지원자 수도 감소한 상태에서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서 실질적으로 지방권까지 경쟁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대한 아이들 혹은 뭐 인서울에 대한 기대 심리 것들이 더 예전에 우리 저기 전국적으로 오대교 작년에 우리 오대교 대표와 전국 원장님, 강사님 교육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데이터들도 보시고 실제 수능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지 교육들도 전반적으로 보셨는데 그 당시도 보면 자 메디컬 계열이 인원이 증원이 되는 현상,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떤 현상들이 단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그 아이들만 효과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되게 민감한 게 사실상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상위권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상위권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상 최상위권이 메디컬로 가게 되면 자 중위권이 상위권 자리를 채우는 거고 그러니까 상위권이 위쪽으로 좀 더 상향 지원, 중위권 좀 더 상향 지원, 하위권 좀 더 상향 지원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보여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현상들이 인서울에 대한 거에 대한 걸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지금 이렇게 지원 구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숫자만 쭉 보니까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변화 양상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차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학교별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특히나 상위권 대학들의 진학 구도에 따라서 그 밑에 낙수 효과라든가 연쇄 작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상향 지원, 내신을 잘 받고 수능 등급을 잘 받았을 때 유리한 조건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8 대입 개편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수능에 있어서 2028 대입 개편 수능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두 글자 뭐라 그랬죠?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공통 시험지로 보게 되는 거고 1 교시 국어, 2 교시 국어 해서 쭉쭉쭉쭉 5 교시까지 해서 전체 외국어 한문까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1 교시 국어는 45 문항 80 분에서 현행 동일하게 진행되고 2 교시 수학 30 문항 100 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됩니다. 바뀌는 건 탐구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20 문항 30 분 로 각각 치르게 됐다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 25 문항 40 분, 통합과학 25 문항 40 분이라고 각각 진행이 되는 점, 문항 수와 시간이 늘어나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수학이 좀 중요하잖아요. 수능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수능에서는 문제가 2 점, 3 점, 4 점 배점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기준으로 봤을 때 4 점짜리 배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과목 어떤 과목이죠? 수학 과목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뭐 수능에서 수학 과목이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수학 한 문제만 틀려도
뭐 "대학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 또한 이 표를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점 배점짜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점 배점짜리보다 4점 배점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4점짜리 배점 문제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수학 과목만이 4점짜리가 출제되면서 4점짜리가 무려 13문항 출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문제라고요? 13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럼 13문항만 해도 53점, 53점 맞나요? 네. 53점 맞아요. 네. 53점 이거를 놓치게 되면 반절이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수학에서 주관식이 출제되는 유일한 과목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을 놓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 뭐 당락을 좌우하는 데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어머니 우리 아이는 뭐 진도 빼기 뭐 이런 부분들 어머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4점 100점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들을 각 학교의 진도에서도 내 현 진도 안에서도 더 심화된 형태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이 4점 100점의 문제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들에 훈련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주관식 이 서논수령으로 일반 내신의 어떤 관리라든지 수행평가와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실제 수능에서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주관식만 보면 뭐 뒷걸음질 치는 아이 있고요. 주관식만 보면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 있지만 실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개념들 지금 배우고 있는 유형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어떤 주관식을 대비하는 고배점의 문제들에 있어서 대비하는 훈련들이 지금 초, 중등 시기에 훈련이 필수적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어머님들과의 상담에서 근거로 삼으실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지금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뭐 수능은 계속 이 기조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뭐 무조건적인 선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행 안에서 심화 학습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실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혹은 이러한 수능에 대한 어떤 기조에 대한 것들을 염두하고 어떤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학원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어떤 입시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우리 원장님 교실에서는 얼마만큼 촘촘한 학습 관리, 특히나 맞춤 학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도전하고 생각하는 문제 학습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원장님이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4점 배점의 문제 혹은 주관식에 대한 문제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이전에 25학년도 수능 수학 정답률 낮은 순서로 났어요. 그러니까 25학년들은 아직 인문, 이과 인문 계열과 이과 계열과 이제 구분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인문 계열 확통 선택한 거고 오른쪽이 미적 이과 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률 낮은 순서 기준으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거고 보니까요. 다 문제 유형이 어떤가요? 주관식이에요. 배점은 어때요? 4점짜리입니다. 뭐 확통 인문 계열 마찬가지고 이과 계열도 전체 정답률 낮은 문제들은 다 주관식이었더라. 배점이 4점짜리 배점 문제였더라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점짜리 5개 날라간다 하면은 20점 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80점부터 시작하는 거고 사실상 원점수 80점대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뭐 수능 등급에 대한 것들은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짚어 봤으면 좋겠는 건 지금 보시면 뭐 인문계 확통 선택한 아이들, 미적 선택한 아이들 막론하고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나왔느냐 보니까요. 구분값이 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 자, 22번 공통 문항을 다 정답률이 가장 낮게 이게 해결해 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공통이 무슨 내용이냐? 고등학교 1학년 배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범위에서 출제된 주관식 4점 배점의 문제를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다 어려워했더라라고 하니, 더더욱 지금 현행 과정에서 심화된 학습에 대한 어떤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하고 심도 있게 다루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 원장님들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문제도 마찬가지 높은 배점의 문제, 주관식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다 모두 다 주관식으로 출제된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뭐 아이들이 못 맞췄다 하는 문제들도 보시면 난이도가 4점 배점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 이 문제를 문제풀이하고 해설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내용을 묻고 있지는 않았다. 기본적인 개념만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확장하는 과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라고 해석하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고배점의 문제들, 주관식의 문항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초중고에 대비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걸 보신 거고, 지금 내신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높아졌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1등급 잘 받을 수 있겠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 더 보셔야 하는 건, 자, 예전의 1등급과 지금의 1등급, 그러니까 9등급제 1대 1등급과 5등급제로 바뀌면서의 1등급은 가치를 평가할 때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2등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9등급제에서는 누적이 11%에 그치는 반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2등급이 무려 누적 34%에 밖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 똑같은 2등급을 가지고 왔어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 등급으로 한다고 하면 3-4등급밖에 안 되잖아. 3.5등급밖에 안 되잖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신 등급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어요? 더더욱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바뀌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우리 예전에 강남 8학군과 내 지역을 비교하는 어떤 A등급의 가치에 대해서 비교하는 분석 자료 공부도 한번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신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중학교 3학년 아이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어렵게 A등급이 좀 낮게 나오는 게 과학, 수학 과목이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또 거의 뭐 반절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뭐 18% 정도의 아이들만이 고등학교 1학년에 A등급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A등급에 들어가는 게 특정 점수 이상만 되면, 그 90점 이상만 되면 A등급 뭐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산출 방법은 전체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승산이 있느냐, 높은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신 관리를 한다, 뭐나 학습 관리한다, 좀 관리를 좀 한다라고 하는 아이들, 그냥 중학교 내신 A등급에 받아왔다, 뭐 요 학교에서 잘 나간다라는 걸 기준으로 내신 관리를 하고 있다, 학습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아이들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혹은 뭐 저기 고등 원점수 기준으로 혹은 상대평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가 높은 등급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이 만점에 가깝게 우리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오고 있느냐라는 걸 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수학의 어떤 과목에서 A등급의 비율들을 학교 유형별로도 봤을 때 일반고 17.2% 밖에 안 나오고 뭐 국제, 외고, 뭐 자사고에서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과적 성향이 짙은 과학고에서조차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 과목이 A등급의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 과목은 학습의 피로도가 높은 과목인 건 분명하지만 또한 이렇게 모두가 다 어려운 과목이기에 조금만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내신 관리에 대한 것들이 얼마만큼 이러한 근거 자료라든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우리 상담 때도 유용하게 이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신의 어떤 그 A등급의 비율에 대한 것들을 전국 그다음에 과목별이라는 비율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다음 장표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으로 쭉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정리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서울의 뭐 25.8%의 아이들이 수학이 A등급이네. 반면에 경인권은 12.5% 아이들만 A등급을 받았으니까 '서울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보시는 자료는 아닙니다. 단순히 각 과목별로 지역별로 A등급을 차지한 아이들의 비율을 표기한 것이지 지금 이 안에는 시험의 어떤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혹은 내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이 정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마무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보셨고 마찬가지 수능이나 어떤 내신에 대한 중요성,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 관리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요소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학부모님과 상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지금 뭐 2028 대입 개편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은 적용받게 되는 학년이 그 첫 시작이 몇 학년이라고 했죠?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고입 진학 결과, 대입 결과, 데이터들을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2028 대입은 이미 확정돼서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 우리 아까 다 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32 대입이라는 것이고 미래 대학 입시 개혁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 발표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입시,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것들은 개정되고 개편이 됩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변화되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줄기에 있어서 무엇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가. 지금 보시면 뭐 수학에서 주관식이 가지는 것, 이런 고배점의 문제들의 중요성이라는 것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서논수령에 대한 중요성이 전 영역에 있어서 도입될 것이라는 것들이 기본 골자로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2032 대입은 현 시점에 초등 6학년 이하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점들은 더더욱 저기 상위 학년에 가서 뭐 수행평가 볼 때나 저기 주관식을 혹은 선논수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어린 시점에서부터도 각 배우고 있는 개념 안에서 조금 더 서논술형에 대한 걸 접하고 심도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 자료를 토대로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고등학교 3 학년 올해 고등학교 3 학년 아이들은 알아보니까 뭐 황금돼지띠라고 하더라고요. 그 황금돼지띠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출산이 이루어진 학년이었어서 더더욱이나 뭐 경쟁률이라는 것에서 쪼끔은 다른 학년에 비해서 쪼끔 어려운 학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표를 보시면 참 우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지금의 고3 아이들이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지금 고3 과정을 오기까지 매 학년별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입시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기재해 놓은 건데요. 초등학교 1 학년 때 뭐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오면서 "야 내신 중요하대. 뭐 특목고 가야 돼. 자사고 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의대 학부 전환이 시작되게 되면서 의대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한 어떤 학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 3 학년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진행되더니 4 학년 때 영어도 절대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일찌감치 좀 빨리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반면 뭐 영어는 끝에 가 가지고 등급만 딱 맞추면 돼라고 조금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있었던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중학교 1 학년 가니까요. 자 초등학교 1 학년 갈 때 특종 들어오게 되면서 내신 중요해 해 놓고 중학교 1 학년 갔더니요. 전체 상위권 대학들의 40%는 정시로 뽑아라라고 정시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수능 중요해. 초등학교 1 학년 때는 내신 관리가 중요하다더니 중학교 1 학년 때는 수능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 어떤 이런 과정들을 겪은 학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문과 침공, 뭐 의대학부 전환 종료 등등 해서 그야말로 매년 오히려 그 입시가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더더욱 엄청난 변화를 겪은 게 지금의 고등학교 3 학년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정책 혹은 제도라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그 어떠한 제도나 어떤 그런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기본 내신과 어떤 시험에서의 우위에 서야 되는 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어떤 내신과 이런 것들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기본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우리 어머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어머님과 상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가 입시를 대하는 지금의 급변하는 교육 과정 속에서 입시를 대하는 자세로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은 학부모가 이러한 눈이 생긴다라는 것은 결국 학원을 결정하고 학원을 신뢰하고 이 원장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대비하시고 실제 우리 아이들 개인별로의 필요한 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앞에 보신 전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을 설계하고 개인별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입 결과 데이터로 본 초중등 상담 전략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상담 전략이라고 쓰지만 학습 전략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급변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우리 원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인사계 교육팀에서 항상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할 것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Recording 드리면서 stopped. 오늘 5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진행한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 원장님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담력을 높이면서 주변 교실과는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들 또 좋은 교육으로 또 운영을 해서 만나 뵐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원장님 중등 간담회 자료라든지 예비 초등 간담회 등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차에는 예비 중등 간담회 또 예비 초등 간담회 자료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보신 내용의 아주 일부분만 발췌해서 간담회 자료에는 들어있고 오늘 보신 전체 자료가 공유가 필요하다, 이 자료를 확보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기 접속자 성함을 교실명 그다음에 원장님 성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댓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좀 나온 것들도 있을 것이고 보다 좀 이 다음 버전에 대한 것들도 또 의문점이 생기시는 것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사 월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 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육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원장님 응원하는 마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교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또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단도 그렇고 댓글도 전체 좀 취합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 종료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지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장님 그럼 감사합니다.